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21일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오늘도 투자에 진심인 남자 투진남과 함께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저께 나스닥이 좀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오랜만에 진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어저께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전 깜짝 놀라는 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시황을 좀 보고 매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조금 특이하게 있었어요. 어저께는 다우가 상승 마감을 한 날이었고요. 나스닥은 0.79 종합지수죠. 0.79, S&P가 0.25,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0.39, 그리고 국채가 0.25. 어저께는 전체적으로 딱 달러랑 국채가 좀 상승한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랑 S&P는 좀 조정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좀 빠졌고 다우가 좀 신기하게 왜 올랐는지는 좀 밑에 가서 특징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엔비디아랑 애플이 좀 조정이 좀 나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보합 마무리였고 아마존은 상승을 했고 어저께 엔비디아가 상승이 3.6%까지는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3.54면 시총 1위인 주식이 7%를 빠졌다는 건 진짜 좀 많이 굉장히 빠진 날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액면분할에서 120불이었다가 지금 135불까지 올랐다가 어저께 130불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약간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빠졌을 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때쯤 같이 진입을 하셔서 다시 끌고 올라갈 때 진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분할로 무조건 한번 몰빵이 아니라 주식은 그냥 분할로 조금씩 사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한번 빠져서 135불 정도 빠진 건데 지금 뭐 조정이 안 올 수는 없거든요. 어느 장이든 조정이 와요. 조정 오기 때문에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사두시면 좀 좋은 평단에서 계속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는 좀 애플 빠지고 테슬라 빠지고 엔비디아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소폭 빠졌고 마이크론 마이너스 0.6 그리고 AMD가 좀 신기하게 해킹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0 플러스 4.62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아마존 1.8, 메타 0.4, 넷플릭스 0.97, 알파벳 0.9.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요즘에 좀 많이 올랐던 애들을 위주로 조정이 좀 나왔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 세 가지가 좀 많이 빠지는 날에 오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시총이 어마어마하겠죠. 당연히 지금 시총 1위는 엔비디아고 3위는 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큰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보고 어저께 고점 대비 거의 한 350포인트 정도 빠졌죠. 이게 어저께 5분봉 차트입니다. 이게 어저께 고점이었고요. 상승이 계속 나오다가 위에서 땅 꼬리가 길게 나오고 그때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바닥에서 여기죠. 19,958 거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또 하락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내마녀의 날이에요. 옵션 만긴 날이고 겹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라는 거는 즉 이제 거래가 끝나는 월물이 끝나는 장이기 때문에 자동 청산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지금 신기한 건 지금 요 밑에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55조 달러 역대 최고랍니다. 지금 옵션 만기 옵션에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의 양이 5.5달러랍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에 따라 수급 영향 때문에 어저께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는 서서히 자, 페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으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사실 국채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어저께는 프리장 옵션 유럽장 개장 이후 나스닥이 0.88까지 고점을 찍고 장중 마이너스 2.1까지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마이너스 2%죠. 토탈 합쳐서 그러니까 진폭이 2%가 나온 적이 요즘에 되게 흔치가 않았었는데, 어저께는 오랜만에 2%라는 좀 큰 진폭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대형주 기술주 위주의 차익 매물이 나왔고, 그리고 거치대 금리 상승이 더 하락을 부추겨서 더 크게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게 제가 좀 보시라고 갖고 왔는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엔비디아는 당연히 수급이 들어왔다가 올라갔던 녀석이기 때문에 한번 매물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네, 여기서 보시면 AMD가 신기하게 좀 올라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보완 마무리를 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지금 계속 올라갔던 AI 반도체줄 위주로 좀 하락이 나왔던, 차익 실현이 나왔던 모습이다. 근데 지금 이게 하락이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시기상조처럼 지금 옵션 만기 날이죠. 그게 겹치다 보니까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던 녀석들이 조금씩은 물량이 차익 실현하면서 빠졌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게 사실 수급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라기보다 수급이 이제는 만기 때문에 자동 청산이 되는 날이라서 그때 좀 자금이 한번 팡 하고 터지는 날이죠.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뭐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먼저 터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자금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거죠. 5조 달러 옵션 만기 때 따른 수급 영향, 시기적 이슈 풀이, 접점 매수 심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우가 오르는, 다우는 보통 제약이랑 에너지 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주들이 좀 떨어지면서 그 자금들이 이번에는 제약이랑 에너지 쪽에 순환 매매가 돌면서 다우가 신기하게도 S&P랑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엔비디아 관련 기업 대부분 차익 매물 고점론. 근데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 한동안 AI 반도체주들이 상승을 크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크게 이제 올라가겠다, 더 올라가겠다, 야 이렇게 힘 받으면 정말 많이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딱 한 번 꺾였다고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막 고점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시 거품이다, 막 메가캡 뭐 거품론 뭐 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금 옵션 만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는 장이었는데 조정이 안 나오게 상승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S&P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6월달에 보통 만기날이 겹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7일 기준으로 좀 하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9월물이, 저희는 이제 벌써 9월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9월물이 시작할 때쯤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평균치인 거예요. 이제 1950년대부터 2023년 동안 6월에 모습들을 나타낸 평균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번 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금요일이니까 오늘까지 좀 많이 빠지는 모습,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차츰차츰 다시 상승을 잡아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증시가 굉장히 좋아요. 뭐 악재도 없고 증시가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가 흔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오늘 지금 시기에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거예요. 메가캡 과매수 리스크도 지적.
메가캡이라는 거는 엊그저께 알려드렸던 건데, 그 상위 7% 상위에 있는 7개 종목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애플, 지금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그 종목이. 아무튼 그 위 상위에 있는 7개 종목들이 지금 과매수가 온 상태고, 이젠 조정이 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승이 지나치게 가파른 면이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 지금 AI 반도체주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핀비즈를 보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면 그렇죠. 많이 진짜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1년 지금 올해에 있었던 거 지금까지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건데, 거의 상승들이 대형주 위주로 많이 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존도 47%, 뭐 메타 76%, 구글 43%, 엔비디아는 역대죠. 198%, 마이크로소프트 31%, 그나마 애플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반면 테슬라는 빠졌고요. 그러니까 거의 대형주 위주로 모든 거를 끌고 가고 있는 장이다라고 과언할 정도로 지금 가파르게 상승이 돼서 기술적으로 과매수의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래서 좀 어제 많이 빠진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앤드류 세터도 시장은 엔비디아, 애플에만 의존. 시장 무너뜨리는데 오랜 시간 안 걸릴 수도. 이게 그 말이죠. 엔비디아가 애플이 무너지면 조정이 너무 크게 오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니면 악재가 터지거나 이슈가 터지게 되면 당연히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질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그 말이 과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엔비디아랑 애플이 그렇게 뭐 아직까지는 악재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말이죠. 하반기 때 신제품이 발표를 하는데, 그 신제품이 이제 AI를 기반으로 나오는 이제 서비스를 갖고 핸드폰을 이제 출시를 하는 건데, 이제 그때가 좀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 애플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핸드폰이 나옵니다라고 발표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크게 많이 달라졌어. 야, 이렇게 보진 않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픈을 해봐야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닐 카시칼이라고 이제 연준의 의원이죠. 그 사람이 굉장히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저께 연설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인플레가 2% 회복하는데 1년에서 2년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즉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금리 인하 좀 걸릴 수 있어. 굳이 금리 인하를 계속 부추기면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 그렇진 않아. 그냥 인플레이션이 좀 기간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편이고, 지금 금리 인하 좀 시기상조다 라는 이런 말을 좀 뉘앙스를 하다 보니까 좀 어저께 나오는 조정장을 더 급격하게 하락을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주택 창구 건수 등 지표들이 부진을 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구매력 둔화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지표 부진은 불구 증시 낙관으로 이어지는 중.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표는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경기는 좋지 않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인플레가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살짝 올라가고 있다라고 지표는 보여주고 있지만, 증시는 그러니까 보통 하락이 좀 이 정도로 크게 나오면, 그리고 지금 대형 시가총액 1위가 시총 1위가 3.5%까지 올랐다가 3.6%까지 떨어지고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예상치죠. 그것들을 다 수정했어요. 더 올라갈 거다. 원래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160, 170, 180불, 뭐 200 어디면은 올해 끝날 때까지 한 200에서 250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상을 잡는 수치들이 있었는데, 그거들을 어저께 그 하락이 나왔는데도 다 상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 강력한 주요 주가 낙관, AI 변경된 상한장 목표 주가 110달러로 상향. 그러니까 거의 다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하락이 나온 거는 그냥 지금 그렇게 하락이 나올 때인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금력을 뺀다거나 아니면 좀 더 팔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쉬쉬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마녀의 날이 오늘이고, 그리고 이젠 옵션 만기도 다가왔고, 그러면 당연히 만기 옵션 돼서 자동 청산되기 전에 자기들이 이제 청산을 하거나, 그리고 콜옵션 같은 것들이 이제 만기가 되면 그때 자금적이 들어오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때이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티플 이거 중요하죠. 114달러에서 116달러로 상향. 그러니까 지금 다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그넘 세븐이죠. 그건 상위 7%에 있는 모든 주식들을 보통 사람들 그 증권사나 그 투자자 회사에서는 목표치를 정해놓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몇 달러 갈 것 같아?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플랜을 짜고 그거에 투자를 하는데 그걸 다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애플, 엔비디아 조정 22%인 애플 4.5로, 그리고 5.9인 엔비디아는 21.1로, 애플은 120달러 정리, 엔비디아는 110달러로 매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렸다는 게,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 110억 달러 매수라는 거는 조정이 왔다고 생각하라고, 얘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어저께 그냥 다시 매수를 사버린 거예요. 보통 투매라고 하는데, 투매라는 거는 막 사람들이 팔 때, 그냥 지금 팔 때야라는 그런 이슈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완전히 고점이니까 이젠 팔아야 돼, 이젠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어, 빨리 팔자,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이 팔다 보면 차트에 나오죠. 계속 파는 사람이 많아지고 계속 차트는 떨어지죠. 그러면 그게 투매예요. 그러면 나도 팔아야겠다, 너도 팔아, 이런 식으로 계속 파는 게 투매인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까지 빠졌으면 대형주가 7% 빠졌다는 건 굉장히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시총 1위예요. 시총 1위가 7%를 빠졌다? 그러니까 3.5를 찍고 3.6을 찍어서 토탈 7%지만 그래도 큰 거거든요. 지금 완전 그 금액은. 근데도 이 사람들은 해외 증시 모든, 그러니까 지금 경기를 보게 되면 아시아, 뭐 유럽, 뭐 아프리카 빼고요. 그쪽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계속 돈이, 자금이 들어오고 순환이 되고 계속 유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장들, 다른 기업, 다른 나라들은 증시가 계속 좋지가 않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자금이 몰리고 자금 순환이 되면서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성장을 하다 보니 증시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엔비디아는 110억 달러에서 매수를 했다는 거. 110억 달러 매수. 그러니까 어저께 그래서 내려도 얘는 엔비디아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와 애플, 그리고 뭐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결이 되면서 나스닥, S&P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시황은 어저께 좀 특별하다기보다 하나 좀 볼만한 거는, 선정성 지수, 상생방 지수, 홍콩 항생 지수 다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락이 나왔는데 제일 많이 빠진 거는 중국의 기술주 종목들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 되게 많이 빠졌던 이유는 보통 기술주에 제일 크게 타격을 주고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환율이랑 금리인데, 그 두 가지가 어제 같은 경우 대출 우대 금리가 보통 기대 심리였어요. 그러니까 내려갈 거다, 이렇게 내려갈 거라 봤는데 어저께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도 빠지면서 기술주에 악영향이 가면서 기술주가 빠지고 지수도 빠지고
위안화 약세에 따른 하락세에 이어지면서 마감.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 차트를 이건 어제 항생 차트고요. 그리고 이게 위안화 차트인데 위안화 차트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살짝 소폭 상승하고 있는 건데 이거 보시면 현재 중국 위안화 7개월 연만의 최저치 기록, 자금 유출 지속, 그리고 부동산 시장 회복 밀릴 수 있음. 지금 계속 중국이 살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부동산이 나라에서 투자해서 돈을 좀 벌고 그다음에 자금 순환이 제일 크게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사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대출을 풀어주고 완화시켜주면서 사람들의 자금을 순환시키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풀어줬죠. 대출 그 원래 풀어주지 않았던 그 지역이 기억이 안 나네요. 광저우랑 그리고 또 한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를 풀어주면서 이제 대출 완화도 해주고 이제 대출 금리를 이제 사람들한테 대출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금 순환을 시키려고 지원까지 해주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부동산 시장 회복 밀릴 수 있음은 그만큼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 디플레이션 우려 여전한 상황이고 금리를 낮추게 될 경우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자금 유출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냥 이건 사담인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나라는 집을 살라고 땅을 살라고 건물을 살라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대출의 몇 프로 아마 제가 알기로 법인은 15%의 자금을 놓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제 다른 은행 나눠가지고 대출을 받고 이렇게 막 뭐 건물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데 중국은 100% 대출이 됩니다. 나 집 살 거야? 건물 살 거야? 얼마야? 3억, 300억이야. 서류 내 하면 300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물과 집과 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중국인이 갖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외국인이 땅을 못 사게 막아놨 정도로 이제 투자를 못하게 막아놓을 정도로 이제 중리 사람들 많이 샀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출이 100%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건물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던 원금과 이자를 내는 것보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세가 더 많으면 그 사람은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앉아서. 자기 돈 1원도 넣지 않고. 그래서 뭐 그런 좀 특이한 대출 방식이 중국에 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딱히 다른 경제 이슈와 뭐 산업 쪽에는 뭐 없다.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아까처럼 그냥 기술주가 많이 안 좋고 환율도 안 좋아지고 환율도 떨어지고 금리도 동결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이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은 지금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그냥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기 위한 힘을 받기 위해서 얘가 지금 오늘 차트를 봐도 이런 모습인 거죠. 장기 분봉으로 보셔도 올라간 거 다 내려왔습니다. 다시 또 18,000대예요. 오늘 장도 처음에 좀 상승이 좀 나왔죠. 오늘도 상승이 좀 나오고 하락 나오고 상승 나오고 그거 다 내렸다가 더 내리고 다시 반등 쳤다가 지금 18,000에 낑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셔도 항생은 그냥 반등을 했다. 반등이 다시 하락을 위한 반등일 수 있다라고 보시고 매수를 잡으시되 그 매수를 잡을 때는 하락을 위한 상승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1도 없어요. 중화권들은. 그래서 오늘 장초도 내렸다가 만약에 이걸 수익 못 봤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다시 맞고 내려와. 그럴 때는 정말로 매도만 보고 올라와 매도만
또 올라와? 매도만. 이렇게 보시는 게 매매하실 때 좀 좋을 시나리오지 않을까. 이제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참 나스닥이 오늘 아주 크게 하락을 했죠. 오전에는 좀 10시부터 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계속 올라갔습니다. 또 그래서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왜 올라가지? 왜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 모든 걸 다 뱉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크진 않고 마이너스 0.18 정도긴 한데 오늘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저께 조정이 나왔지만 이 조정 값을 그냥 갖고 그냥 조정 나왔으니까 다시 올라가야지가 아니라 오늘은 좀 반등하면 다시 또 내리고 또 내렸다가 내린 만큼 또 올라가고 이런 장이 연속이 될 것 같습니다.